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한중 정상회담이 오늘 오후 경주에서 열립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민생 문제 해결이 논의 주제로 채택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회담에선 앞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이 반응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네, 어제는 만찬 행사가 있었는데요. 유명 요리사 에드워드 리가 개발한 한식 메뉴 등이 선보였습니다. 차은우와 지드래곤 등 한류 스타들도 힘을 보태 K컬처 홍보에 나섰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빈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공식 만찬장에 들어섭니다. 21개 회원국과 초청국 정상 내외, 국내 주요 인사까지 4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와 소통하며 고유한 문화를 꽃피웠던 경주의 정신을 강조하며 손님들을 반겼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공동의 번영을 만들어 가야 할 에이펙의 미래 비전에도 이곳 경주의 정신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만찬 메뉴는 한국계 유명 요리사인 에드워드 리가 한식과 양식의 조화에 방점을 찍어 구성했습니다. 경주산 식재료를 활용한 갈비찜과 나물 비빔밥 등을 주 식단에 올렸고 캐러멜과 된장을 섞어 인절미처럼 만든 디저트 등을 선보였습니다. 건배주로는 호랑이 유자 생막걸리를 사용해 우리 술의 매력을 각국 정상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환영 만찬을 한식을 비롯한 K컬처 홍보의 장으로 활용한 건데 한류 스타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군 복무 중인 얼굴 천재 차은우는 사회자로 나섰고 에이펙 홍보 영상에 출연했던 지드래곤은 만찬장 무대에까지 올랐습니다. 3막으로 구성된 문화 공연은 찬란한 신라 역사에서 출발한 우리 문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환영 만찬이 단순히 K컬처의 경쟁력을 알리는 걸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협력과 화합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대표와 만나 인공지능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AI 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에 박차를 가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15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은 세계적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대표를 만났습니다.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갔을 때 만나고 불과 2달여 만에 다시 마주 앉은 겁니다. 전날 저녁에 함께 우위를 다졌던 이재용, 정의선 회장 등 우리 기업 대표들도 자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에서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합니다. 치킨 드시는 것도 저희가 온 국민이 함께 지켜봤습니다. 더군다나 골든벨까지. And I heard you ring the golden bell as well. This is my Chimek brothers. 이 대통령은 황 대표에게 대한민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공지능 수도로 거듭날 거라며 우리 기업들과 협업해 한국이 인공지능 강국이 되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 가장 성과가 많이 나는 나라로 저도 노력할 것이고 No country in the world is better at industrial capability than Korea. 앞서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오픈AI 대표를 잇따라 만나 인공지능 투자와 기술 협력을 약속받았습니다. 여기에 황 대표까지 연이어 만난 건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며 우리나라가 생태계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거로 풀이됩니다. 새로운 AI 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이 글로벌 AI 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인공지능 스타트업도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는데 곧바로 대통령실도 필요한 차원의 규제 완화와 예산 확충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방금 들은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에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서 실현할 수 없는 개꿈이다라는 표현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 오후 처음으로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북한에서 이것은 실현할 수 없는 개꿈이다라는 평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젠슨 황 CEO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가속기 26만 장을 한국 정부와 기업에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I 팩토리 구축과 피지컬 AI 개발 등 인공지능 확산이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또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 납품을 두고 경쟁해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친구로서 자신에게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활용의 필수품으로 글로벌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 GPU. 젠슨 황 CEO는 한국 정부와 기업에 모두 26만 장을 우선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국내에 6만 5천 개에 불과한 GPU 개수가 최대 30만 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For Korea, this is an extraordinary opportunity because you have all of the capabilities. You have the deep technical capabilities, you have software capabilit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apability, and you also have such an incredible manufacturing base, industrial base. 한국 정부와 삼성, SK 현대차 그룹에 각각 5만 개, 네이버에는 6만 개의 GPU가 공급됩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제조 공정 혁신을 일으킬 AI 팩토리 구축은 물론 가전 자동차 등에서 피지컬 AI, 로봇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권형 인공지능, 소버린 AI 개발에도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Korean government is one of the first governments, literally the first government, to invest in 50,000 GPUs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so that's a very big initiative. I'm really honored to be part of building AI for Korea. 또 현대차는 피지컬 AI 개발을 위해 3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엔비디아 인공지능 반도체의 필수품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관련해선 삼성과 SK하이닉스 모두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they're both friends of mine, and they're friendly competitors. Samsung and SK helped me invent the AI supercomputer. Without the HBM memory, there is no AI supercomputer. 다만 삼성과의 파운드리 협력에 대해선 고려할 사안이 많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밖에 양자 컴퓨팅과 6G 통신망 개발 등 한국의 인공지능 전환을 확대하는 데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삼성과 SK 등 기업은 물론 한국과의 파트너십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에이펙 행사가 열리는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함께 정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 등을 만났습니다. 정 회장은 접견실에 들어봐 관세 관련해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현대차가 잘 되는 게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라고 화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재용 회장에게는 고생하셨다고 하고 최태원 회장에게도 애 많이 쓰고 계신다, 잘 돼가는 것 같다고 격려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열고 안정적, 건설적 중일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해양 진출이나 영토 분쟁, 과거사 분쟁 등을 놓고는 이후 얼마나 원만히 관리해 나갈지는 미지수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다카이치 총리가 처음 만나 악수합니다. 시 주석은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직후 중국과의 건설적 안정적 관계를 강조한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발언은 다카이치 내각이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을 보인 것이라며 올바른 중일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共同推动中日关系沿着正确轨道向前发展。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과 전략적 호혜 관계의 포괄적 추진과 건설적 안정적 관계 구축이라는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일 간 여러 과제 속에도 대화를 이어가며 정상 간 관계를 심화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習主席と率直に対話を重ねて首脳同士の関係も深めていきたいと希望し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본격적인 회담에서 두 정상 간에는 민감한 현안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이 끝난 뒤 다카이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갈등을 비롯해 인권 문제도 거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また香港や新疆ウイグル自治区などの状況に関しても深刻な懸念を伝えました。 이어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과 소고기 수입 재개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일 정상은 악수를 나누면서도 굳은 표정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앞으로 중일 간 외교, 안보, 통상 등에서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일본 총리와의 첫 만남에서 일본의 침략 역사와 타이완 문제를 직접 꺼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CCTV는 시 주석이 경주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 일본의 침략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국들에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현재 중일 관계에는 기회와 도전이 병존한다며 일본의 새로운 내각이 중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세울 것도 촉구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첫날 행사가 열리는 경주 보문단지 일대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됐습니다. 현장 소식을 전할 내외신 기자들의 취재 열기도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에이펙 21개 회원 정상급 인사들이 모인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앞에선 종일 수시로 교통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2중, 3중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검문했고 미리 발급한 비표가 없으면 돌려보냈습니다. 정상들의 이동 시간과 동선에 맞춰 주변 지역은 사실상 진공 상태가 됐습니다. 반면 내외신 취재진이 모인 국제미디어센터에선 점점 빈자리를 찾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대체로 다자간, 규범에 기반을 둔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에이펙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바라왔습니다. The Taiwanese has a very strong semiconductor industry in our country, so I think we can share our technique power with other country and 21 members. 여러 나라 언론이 모이는 다자 외교 무대는 자국의 위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Together we can create an environment that can provide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between all of the nations participating here.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한 중국의 관영 매체 기자는 정상회의 직전 열린 미중 정상회담이 세계 무역에 안정감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국빈 방한 마지막 날 진행될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China sees that its relationship with neighboring countries a really important cornerstone. So see how important that is for China to conduct a good relationship with the ROK itself. 정상회의가 끝나는 오늘 내외신 취재 열기는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에이펙이 어떤 성과를 내놓을지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수백 명은 물론 수의사들까지 에이펙 현장에 투입됐는데요. 24시간 하루 수십 명씩 환자를 보는 건 물론 온종일 수색으로 지친 경찰견들도 살피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찰견 경부기가 특공대원과 함께 의료진을 찾았습니다. 벌써 엿새째 새벽부터 하루 12시간씩 경주 곳곳을 누비며 수색 작전을 벌였습니다. 다친 곳은 없지만 눈에 띄게 기운이 떨어져 동물 의료지원단을 찾은 겁니다. 오늘 경북이 전반적인 혈액 검사 통해서 내부, 외부 기생충 검사 이거 다 진행을 할 거고요. 에이펙에 세계 각국 정상급 인사가 몰리는 만큼 수색견의 활동 범위와 강도는 평소보다 2~3배 이상 높습니다. 그만큼 다치거나 지친 경찰견이 많은데 대학 교수와 수의사들로 구성된 봉사단이 이들 돌보기에 나섰습니다. 폭발물 탐지나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훈련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고관절 질환이나 관절 질환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와서 그 진료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의사로서 좀 뿌듯한 것도 많이 있고. 각국 정상과 대표단을 외부 위협에서 보호하는 게 경찰견이라면 이들의 생명을 직접 지키는 건 의사와 간호사 등 300명 넘는 현장 의료 인력들입니다. 이동식 진료소는 물론 숙소에서도 24시간 진료를 보는데 하루에 70명 넘는 환자가 찾아옵니다. 감기가 걸리신 분들은 거기에 맞도록 저희가 감기약이라든지 아니면 약들을 좀 드리고 있고요. 부상을 당하신 분들은 저희가 간단하게 응급처치로 소독을 한다든지 부목을 댄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막을 올린 가운데 화려한 무대 뒤에서 많은 이들이 안전한 행사를 위해 묵묵히 땀 흘리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에이펙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은 한옥과 한복, 한지 등 우리 전통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외교와 경제 협력의 장인 에이펙이 우리 문화를 세계에 소개하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경주 에이펙 경제전시장에 자리한 오한 하우스입니다. 한식과 한글, 한지, 한복, 한옥까지 우리나라 전통문화 요소 5가지를 소개하는 전시 체험 공간입니다. 해외 방문객은 AI를 활용해 풍속화를 그려보기도 하고 영문 이름을 한글로 따라쓰기도 합니다. 외국인에게 한국 문화는 이질적이지만 첨단 기술에 버금갈 만큼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Yeah, it gave us an idea that how Korea has, or what are the different 5 pillars of the Korean culture. So very nice, very happy to be here. 붓글씨를 따라쓰기도 하고 판소리 공연도 즐깁니다. 이색적인 한국 문화 체험은 빡빡한 일정 속에 숨통을 틔우고 여유를 갖게 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한국 전통의 멋에 푹 빠진 외국인은 경주 도심 교촌 한옥마을을 찾았습니다. 돌담이 쌓인 기와집을 둘러보며 한국의 전통을 느끼고 또 마음에 담았습니다. It's very traditional, but also incredibly beautiful. I think for me, I really enjoyed the food is amazing and very varied. Also, I think the people here are very friendly and welcoming.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릴 만큼 우리 전통을 곳곳에서 만나고 배울 수 있는 경주. 외교와 경제 분야의 협력의 장인 에이펙이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는 이틀째인 오늘 막을 내립니다. 오늘은 정상회의 2번째 세션과 참석 정상들의 단체 사진 촬영,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폐막과 함께 이른바 경주선언으로 이름이 붙을 공동선언문이 채택될지, 자유무역과 공정경쟁 관련 문구가 포함될지 등도 관심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에 대한 윤석열 정부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민특검의 주식 거래 의혹 등으로 각종 논란에 휩싸인 특검팀의 명예 회복을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씨를 4년 넘게 수사했습니다. 서면 조사만 2차례, 얼굴을 맞대고는 대통령 경호처 시설에 출장 나가 비공개로 조사한 끝에 지난해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금 상황에 비춰보면 국민들께서는 저희 검찰 수사가 많이 미흡하고 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각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씨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과거 검찰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영부인이던 김 씨에게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법상 수사 대상인 제2조 1항 14호 및 15호와 관련된 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해당 수사 기록 검토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 씨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은폐했다는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방해했다는 의혹 등이 대상입니다. 특검은 서울고검 재수사에서 나온 추가 증거를 토대로 김 씨를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 정반대 결론을 냈던 검찰 지휘부가 대거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등이 고발된 상태입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검찰 출신을 배제한 수사팀을 구성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특검이 수사 후반부에 검찰을 겨냥하고 나선 건 여러 논란으로 수사 정당성에 흠집이 난 최근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특검의 비상장 주식 거래 의혹으로 홍역을 앓은 데 이어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이끈 한문혁 부장검사는 사건 핵심 관계자인 이종호 씨와 과거 술자리를 함께한 사실이 드러나 파견이 해제됐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이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의 실체를 규명해 존재감을 증명하고 명예를 되찾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막바지 수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을 소환합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오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 가까이 통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오 처장이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 담당 검사로부터 무죄 취지 보고서를 보고받고도 대검 통보를 미루는 등 관련 수사를 지연시킬 의도가 있었는지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법 왜곡죄에 대해 대법원이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사법개혁을 둘러싼 갈등을 입법 절차가 진행될수록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법 왜곡죄는 판검사를 겨냥합니다. 사실관계나 법 적용을 비틀어 사법 절차를 좌지우지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게 골자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와 재판이 추진 배경으로 꼽힙니다. 지난해부터 법 여권을 중심으로 비슷한 법안이 여러 개 발의됐고 최근엔 여당 대표가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적용할 법을 잘못 적용해 없는 죄를 있는 죄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이 또한 판사들도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법원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국회에 낸 의견서에 법 왜곡죄는 사법부 독립을 약화하는 동시에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권과 왕권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지적하면서 히틀러나 스탈린의 독재까지 언급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법부 독립이 흔들린다는 헌법에 근거했지만 비교적 수위가 높습니다. 기존의 사법개혁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던 재판 소원을 둘러싼 갈등은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더 도드라졌습니다. 서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소송 비용으로 돌아갑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 지역으로 우리 서민들이 다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헌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심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심전은 정확한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서 국정감사 뒤에 사법개혁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개혁 입법 모드로 전환한 여당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얽혀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징역 8년의 중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여러 민간업자가 결탁한 부패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된 사업 끝에 7,800여억 원의 막대한 개발 이익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갔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사이에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또 비정상적인 수익 배분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유 전 본부장 등을 차례로 재판에 넘겨왔는데 무려 4년 만에 첫 사법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실질적 책임자였던 유 전 본부장이 뇌물 등 재산상 이익을 약속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었다며 업무상 배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사에서 전략사업실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에게도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을 내렸습니다. 민간업자들도 중형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한 김만배 씨에겐 징역 8년과 428억 원가량의 추징명령이 내려졌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겐 각각 징역 4년과 5년 등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이 오랜 기간 유착관계로 벌어진 부패범죄라며 성남 시민과 공공에 흘러갔어야 할 이익이 피고인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등 5명 모두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한 가운데 개발이 이뤄질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사업 과정에서 단독으로 결정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만 지금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다.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있던 사실을 없던 것으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핵심 혐의였던 배임죄에 대해서도 완전히 폐지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이들과 이재명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법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유동규 씨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에서 배임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무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벌어진 권력형 비리 실체를 인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장동 사업 당시 사업 구조 설계와 인허가 승인을 가능하게 한 모두가 성남시라는 시스템에서 움직였고 그 정점이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통령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임죄로 기소된 측근들이 모두 범죄 혐의가 인정된 만큼 이 대통령의 유죄는 너무도 당연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미국으로 돌아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합성 마약 펜타닐 밀수출을 단속하면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련 관세를 완전히 없앨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의 회담이 놀라웠고 한국, 일본과의 회담도 훌륭했다면서 아시아 순방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시아 순방에서 돌아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과의 회담이 매우 훌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 나라와의 만남이 매우 중요했고 무역 협정을 마무리했다면서 특히 한국에서 훌륭하게 대접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South Korea, you saw the way we were treated. When they treat me with that kind of respect, they're treating our country with that kind of respect.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약 3조 달러를 벌어들였고 중국이 미국산 대두 구매를 약속해 농부들도 매우 기뻐하고 있다며 순방 성과를 홍보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합성 마약 펜타닐과 원료의 밀수출을 단속하면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련 관세를 완전히 없앨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펜타닐 관련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한 데 이어 추가로 10%포인트를 더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China is working very hard on that. I really believe that. And they have an incentive. I'd love to get rid of the extra 10%.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을 등장시킨 관세 광고에 대해 사과했지만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이 재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곧 지하 핵실험을 재개하느냐는 질문에는 곧 알게 될 것이라면서 직접적인 답변은 피한 채 실험 가능성만 거듭 밝혔습니다. You'll find out very soon, but we're going to do some testing. Yeah, other countries do it. If they're going to do it, we're going to do it.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실험하고 있다며 미국도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떤 실험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데다 지난 30여 년간 이어진 미국의 핵실험을 자제해온 정책을 뒤집는 조치여서 혼란과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최대 축제 중 하나인 헬로윈을 맞아 K-팝 데몬 헌터스의 복장이 인기입니다. 헬로윈을 위한 미국인의 지출액이 약 19조 원으로 역대 최고대로 집계돼 불확실성 속에도 미국의 소비 심리는 살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 크리스마스와 함께 최대 축제 중 하나인 헬로윈. 집마다 해골과 유령, 거미줄 장식이 가득합니다. 뉴욕 초등학교에선 학생들이 개성 만점의
헬로윈 의상을 입은 채 퍼레이드 행사를 벌였습니다. 올해는 K-팝 데모넌터스 열풍으로 루미와 사자보이스 복장을 한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캐대언 의상과 소품 수요가 폭발적인데 구할 수 없어 부모들이 발을 동동 구른다는 기사로 인기를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헬로윈은 공포의 축제이자 강력한 소비의 장이기도 합니다. 전미소매협회 집계 결과 올해 미국인은 헬로윈에 131억 달러, 우리 돈 19조 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국인의 소비 여력과 심리는 살아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But I've been celebrating. I'm a native New Yorker. I've gone to the Halloween parade that marches through the village on 6th Avenue since I was a teenager. I love Halloween. You know, it's a great holiday. You got This year we didn't spend much, only about $7, but on this. It depends on the year. But now with the kid, we'll probably be spending a little more. 실제로 지난해 미국 내 헬로윈 시즌 사탕 가격은 2.1% 오르는 데 그쳤는데 올해는 10.8%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의 4배에 달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초콜릿 원료 등의 가격이 올라 초콜릿 제조업체들은 코코아 함량은 줄이고 설탕 비중은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일시적 업무 정지로 경제 지표가 발표되지 않는 상황에서 헬로윈 축제의 소비 열기는 미국 경제의 활력을 나타내는 경기 심리 지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동생인 앤드류 왕자가 앱스타인 성추문 의혹으로 결국 왕자 칭호를 잃게 됐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에서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영국 버킹엄궁은 찰스 3세 국왕이 동생인 앤드류의 왕자 칭호를 박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왕실 관저인 로열 로지에서도 퇴거해 민간 거주지로 옮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 성추문이 재점화하며 여론이 악화하자 왕실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린 겁니다. The king has decided to take the maximum action that is there, not least because nobody knows how much more there is to come out of this story.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 여성의 회고록이 최근 발간되면서 나왔습니다. 앱스타인이 고용했던 미국인 여성 버지니아 주프레가 17살 때 앤드류 왕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한 겁니다. 유족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앱스타인 문건을 기밀 해제해 남은 의혹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And the king should put pressure on our own system, our ow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ell him, put your big boy pants on and let's get these Epstein files released. 영국에서 왕자 칭호를 박탈한 건 1919년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편을 든 어니스트 어거스터스 왕자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치권에선 현재 8위인 앤드류의 왕위 계승 서열도 완전히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한강버스가 오늘 오전 9시부터 다시 운항합니다. 한강버스는 운항 초기 고장이 잇따르자 안전성 확보와 품질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29일부터 시민 무탑승 운항으로 전환됐습니다. 서울시는 이 기간에 300차례 이상 반복 운항하면서 실제 운항 여건과 같은 훈련을 진행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품질을 보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속초시가 보조금으로 지원한 한 사회단체의 공용 차량이 개인 차량처럼 사용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10여 년간 관리 감독은 부실했고 적발된 뒤 환수된 금액도 고작 6만 원에 불과해 봐주기 행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속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한국자유총연맹 속초지회 공용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비상근 사무국장이 3년 전부터 사무실 대신 이곳 자택을 차고지로 써온 겁니다. 또 다른 공용 차량은 사무국장 직장 앞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됐습니다. 두 차량 모두 속초시가 지방비 7천여만 원을 들여 2014년과 지난해 각각 구입해 지원했습니다. 사무국장이 본인 출근 때 그 차를 쓰다 보니까 이 봉사자들이 모두 자기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다니면서 불편함이 너무 많았죠.
사무국장은 자택 주차는 차량 관리를 위한 조치였고 직장 주차는 지휘의 업무 동선이 겹쳐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역대 지회장들도 관행처럼 공용차를 개인 용도로 써왔다고 덧붙였습니다. 10년 정도 저가 개인적으로 사적 이용했다는 부분들은 어떤 근거가 없는 부분들이 있고 차량은 제 임의대로 쓰시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지회장님한테 보고를 다 하고. 하지만 속초시의 조치는 유류비 6만 원 환수에 그쳤습니다. 회원들이 찍은 사진 증거가 열흘치 뿐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10여 년 동안 누가 언제 왜 차량을 썼는지 기록한 운행일지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연말 감사 때 요청이 있을 때만 서너 차례 몰아서 작성한 게 전부입니다. 해마다 180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하면서도 속초시는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속초시는 뒤늦게 모든 보조금 지원단체에 운행일지 작성을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오늘은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16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는데요. 바람도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더 추워지겠고 월요일에는 다시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비는 거의 그쳐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 일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 아침 9시쯤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낮 동안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중부와 전북에 또 비나 빗방울 정도 예상됩니다. 에이펙 회담이 열리는 경주는 오늘 맑겠지만 바람이 불어서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춘천이 9.4도, 안동 9.6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안동도 16도, 대구는 18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가을 들어서 가장 추울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주말 뉴스타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